북한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 관계에 물꼬를 좀 트려고 했던 정부의 기대도 지금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네, 북한이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고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상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격적으로 북한이 발표를 한 겁니다. 도쿄올림픽 갈 수 없겠다. 네. 표현적인 이유는 뭐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명분상으로는 자기들 선수들을 보호하겠다. 예. 아주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처럼 그랬는데 네. 선수 보호가 아니라 혹시 선수가 걸려서 그 전염병이 북한에 퍼뜨려지지 않을까 그거를 우려하는 거죠. 예. 선수 개개인의 뭐 건강보다는 근데 하여튼 명분상으로는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북한의 의료 방역 체제가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일체의 외부와의 육해공을 다 차단하고 자기들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중국하고 무역조차 거의 차단해서 거의 무역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90%는 방역 체제의 미비 때문에 일단 그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하고 관계도 안 좋으니까 일본한테 괜히 선물을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일본에 지금 이게 최종 결정이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의 체육부의 사이트에다 그냥 올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무슨 정치적 결정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적인 결정이니까 정치적으로 뭐 일본이 굉장히 우리 선수들을 특별 보호해주고 뭐 하고 해서 전격적으로 보내기로 했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지만 정치적으로도 좀 활용하는 게 일본을 압박하고 미국한테도 미국의 우방이 일본이니까 그 일본의 올림픽에 협력을 안 하면 일본으로서 엄청난 타격이고 일본의 내부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좀 이게 심상치 않다. 자칫하다가 올림픽 개최하기 뭐 전후에서 미사일이라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일단 만들어 놓고 막판에 혹시 간다 그러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그럴 가능성 커 보이지는 않고 미국에도 이게 우리하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면 봐라 우리도 그렇게 협력하지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섞여 있다. 그렇게 보여요. 뭐 일본을 압박하고 또 뒤로는 미국에도 메시지를 던진 걸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마치 해주신 건데요. 그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게 우리 정부에 불만이 많지만 미국의 소유의 뭐를 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남북 관계 한국에 불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불만을 표출한 것처럼 작년에 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그것처럼 일본의 그 지도부를 비상을 걸어놓는 거죠. 굉장히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다음에 물밑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한테도 이게 우리를 이렇게 제대로 대우 안 하면 결국 너네가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거를 좀 보여준다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선수들 보호 문제 그리고 또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선수들 보내놓고 들어올 때 뭐 한 달까지 격리를 하면 사실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김영남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형식상 국가 원수인데 비동맹이 같은 데 갔다 오면은 북한의 전염병이 막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을 경우에 그 국가 원수인데도 한 2주 동안 격리하고 그랬거든요. 격리에는 세계 최고 강력한 격리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북일 관계가 아무리 나빠도 코로나만 없었다면 가려고 했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준비해 왔었거든요. 계속 준비해서 메달 많이 따야 된다라고 해왔다가
안 가는 것은 북일 관계나 뭐 이런 거보다는 예. 1차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이 아니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와의 대화도 조금은 경색이 되는 국면이 되는 건데 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좀 남한과 우리나라와 좀 대화를 해서 코로나에 대한 좀 지원, 의료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작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한 것도 본래는 도쿄올림픽이 작년에 하게 돼 있었잖아요. 예. 예. 만약에 작년에 올림픽이 됐으면 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안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작년에 이렇게 남북 관계가 순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쿄올림픽이 연계된 것도 하나의 이유였던 것처럼 금년에도 이제 우리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그 3.1절 경축사에서 이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북일 관계, 북미 대화까지도 되는 계기가 됐으면 예. 좋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 이게 상당히 그 남북 관계의 호재였는데 네. 지금 일단은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정부가 하나의 뭐 모멘텀을 일단은 좀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단지 이제 내년 2월에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멀지 예. 않았죠. 내년 2월에 그 중국은 북한의 우방이기 때문에 예. 중국에는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그걸 또 계기로 삼아서 또 뭐 이렇게 한반도 평화의 봄을 예. 다시 한번 연출하는 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예. 네. 근데 홍영익 박사님께서 지금 뭐 일단 발표는 그렇게 인터넷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전격적으로 네. 다시 참가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잖아요. 네. 완전히 무산된 예.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이 됐고요. 네. 또 남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런 계기를 이번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좀 마련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상당히 그 실망스러운 뉴스가 나온 건데요. 예. 우리 통일부나 청와대 안보실에서는 아마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그러나 예견이 좀 됐던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네. 북한이 저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데 경제가 저렇게 막 굉장히 어려운데도 완전히 차단하는 거 보면 예. 올림픽에 안 보낼 가능성이 크겠다. 그리고 또 일본의 상황이 일본이 모범적으로 방역을 해서 굉장히 뭐 환자가 적은 나라다. 네. 지금 중국처럼. 예. 그러면 갈 수도 있지만 예.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확진자가 50만 명에다 하루에 예. 2,000명씩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일본이 빨리 방역을 정말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가지고 뭐 4월 말까지 환자가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명분으로 다시 나온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예.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잖아요. 예. 네. 예. 뭐 사실 그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거에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포츠라고 하는 게 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북한이 남북 단일팀으로 스포츠 올림픽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좀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게 되고 외교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과거에도 맞습니다.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저 올림픽 그 IOC에서는 남북한 요번에 도쿄올림픽을 하면 공동 입장하고 네. 한반도기를 사용하고 단일팀도 4종목의 그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까지 다 이례적으로 이제 허용을 해준 거죠. 이미 예. 허용을 해줬는데 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거를 해왔는데 과거에 이제 1991년에 현정화 리브니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네. 지바 일본이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예. 남북 단일팀이.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뭐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는 북한이 안 나왔고요. 예. 88 올림픽 이후 지금 처음으로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안 나가는 겁니다. 북한이 사실 올림픽에서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 지금 8년 전에 네. 금메달 4개나 땄고 그리고 리우 올림픽 2016년에도 세계 34등 정도로 예. 메달도 많이 따고 네. 했기 때문에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체육 영웅을 해서 국민들 사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보내려고는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한의 아이스하키 단일팀 예. 만들어가지고 네. 공동해가지고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고 예. 같은 해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카누에서 공동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단일팀. 네. 예. 그때 참 남북 관계가 좋았을 겁니다. 글쎄요. 예. 정말 어느새 이렇게 되는데 저는 예.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로 도대체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또 갑자기 풀릴 수도 있는 게 남북 관계예요. 예. 예. 마치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대화합시다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이 북한을 이제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하고의 대화가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남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남북 간의 대화를 하자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격적인 변화가 심한 게 남북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 그 담화 내용 같은 거 보면 뭐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도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도발은 일단 미국이 그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까지 했잖아요. 뭐 한중 외교장관도 회담도 했지만 일단 미국을 보면 한미일 간의 3국 외교사령탑들 간의 대북 정책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기다릴 것 같고요. 거기서 실망스러운 메시지. 근데 북한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미국은 대화한다 그러면 북한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북한은 이미 입장을 정리한 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게 대화에 나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에서 적대시 정책을 철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행동의 변화를 미국이 보여야 대화에 나가는 거예요. 그 입장이 김정은 입으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북한이 원하는 그럴 태도 변화가 나올 수 보이지 있어요? 않잖아요. 지금 오늘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미국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는 하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를테면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트럼프 싫지만 대북 정책만큼은 그래 싱가포르 합의는 난 지키겠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 정도도 해주려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종전선언 같은 거를 뭐 해줄 용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가 풀리는데 그리고 아니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뭐 시사한다든지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원칙적인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서울에 와서 한 얘기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가만히 인류사회의 모범국으로서 이걸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인권 문제를 북핵하고 결부시킨다 그러면 아예 안 나오겠다.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일단 현실적으로 볼 때 북미 관계가 좀 진전이 되면서 야 너네 인권도 개선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도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지금 뭐 북한을 가르치듯이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북한은 자기 체제 안보 딜레마를 느껴서 오히려 더 탄압하고 더 핵도 강화하고 그렇게 되죠. 지금 뭐 북미 관계도 좋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 관계도 좋지 않잖아요. 안 좋죠. 유일하게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 그리고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에 좀 나와서 적극적으로 뭐 비핵화 같은 회담에 나서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도움도 요청하고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미국의 중국의 접근법이 중국을 막 사정없이 많이 때리잖아요. 때리면 미국의 말을 듣고 북한의 제재도 더 잘 지키고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해 주기를 바라는데 사정없이 때리는데 중국도 많이 컸거든요. 사정없이 때리면 내 친구는 북한밖에 없는데 북한하고 잘 지내. 물론 러시아도 있지만 북한하고 잘 지내야지 그러면서 제재를 오히려 완화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계산이 저는 맞아들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보면 중국을 너무 때리면 오히려 중국은 대북 제재를 풀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거는 뭐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뭐 번복해서 오면 좋겠지만 안 오더라도 중국하고의 특수관계니까 베이징 올림픽을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중국이 잘 설득해서 그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리고 북한도 국제사회로 끌어들여서 협상도 되고 그런 시나리오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 이전에 북미 관계와 상관없이 남북 간에 김여정의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발언 보면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획기적으로 무슨 뭐 그 백신 같은 걸 주겠다든지 아니면 뭐 엄청난 진단 키트 같은 거 뭐 획기적으로 좀 주겠다 그러면 혹시 뭐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데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이 33년 만에 하계 올림픽을 불참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